네, 2026년 4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 전쟁 관심이 많습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북한을 어떻게 해방시킬까 저의 궁극적인 과제입니다. 하나씩 미국이 어떻게 이란의 신정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선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다시 협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란의 실력자들은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란 혁명 수비대의 대표가 아닌 이란 정부의 대표가 이번에도 아마 협상을 한다면 올 겁니다. 지난번 노딜로 끝난 협상 때도 이란의 외무부 장관, 국회의장 이렇게 이란 정부의 대표가 왔지 이란 혁명 수비대 실세의 대표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1차 협상이 있고 나서 노딜이 됐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니까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해상 봉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랄 사건이 있었죠. 이란 외무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푼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요거를 못 보셨을 거예요. 그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 시간으로 4월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요겁니다. 레바논 휴전에 맞춰, 휴전이 아니고 사실은 사격 중지입니다. 시스파이어. 레바논 사격 중지에 맞춰 남은 휴전 기간은 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그때 사격 중지에 합의한 적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남은 휴전 기간 동안 모든 상업용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완전히 개방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체결한 시스파이어, 사격 중지죠. 우리나라 언론은 자꾸 휴전이라고 보도하는데 그 일정한 기간을 잡았었어요. 그 기간 사이에 호르무즈를 완전 개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사격 중지를 했을 때 같이 자기들도 호르무즈를 개방한다고 밝혔을까? 요걸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이란 혁명 수비대가 딱 뒤집었습니다. 웃기지 마라. 개방 안 한다. 도로 폐쇄한다. 하고 경고사격을 하면서 닫아버렸죠. 자, 이렇게 지금 그 중동 국가들을 보는 데 있어서 주목하셔야 될 게 그 나라에 정부가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있어서 외무부 장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죠. 선거로 뽑은 사람들. 또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있는데 그런 정부는 껍데기고 뒤에 실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란 같은 경우는 혁명 수비대가 실세입니다. 자, 이북하고 똑같아요. 이북에도 정부가 있죠. 그죠? 근데 그 뒤에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 공산당이 실세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정부도 있어요. 근데 실세는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에요. 자, 그걸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실세인 이란 혁명 수비대는 뭘 갖고 있느냐? 무력을 갖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뭘 갖고 있느냐?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돈은 뭐냐? 이란에서 석유를 캐는 공장이라 그래야 되나? 기업들이나 이런 게 있죠. 이런 기업들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혁명 수비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기업이니까 정부에 세금을 내겠지만 그건 형식적이고 대부분은 혁명 수비대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는 정부도 아닌 것이 큰 돈줄로부터 국민들한테 푼돈 받아봐야 세금 얼마 되겠어요. 큰 놈한테 왕창 받고 또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껍데기로 정부를 만들어 놓고 정부가 말 안 들으면 불러서 야 하지 마 그러고 정부가 마음대로 하면 자기네가 그거 호르무즈 해협 도로 닫습니다 하고 딱 발표하면 끝이에요. 공산주의랑 비슷한 거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란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또 다른 나라가 리비아 같은 나라인데 리비아는 카다피가 축출되고 난 다음에 이제 혼란을 빠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부가 있습니다만 정부는 껍데기고 그 뒤에 무장 세력들이 있는데 무장 세력이 하나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센 무장 세력이 정부를 요인을 잡아가기도 하고 갈아치우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거는 중국이 청나라로부터 해방이 돼서 공산화되기 전까지 일본하고 일본의 침략을 당할 때까지 그때 중국에 보게 되면 군벌들이 생기죠. 장장님이라든지 누군지 막 생겨갖고 군벌들이 생기고 그중에 공산주의도 하나 생기고 이것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걔네들이 실세고 그중에 한 군벌을 기반으로 한 국민당 정권이 가장 세긴 하지만 이 군벌들하고 어떻게 해내지를 못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각자 무장 세력들이 있고 그들이 거기서 세금을 실제로 받는 거예요. 자,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공화국이죠. 우리 공화국은 여러분 세금 내시죠. 군대 갔다 오시죠. 이 주권자가 되려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사기를 치고 있는데 국민주권 정부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봉급생활자들이 세금을 내고 자영업자 중에서 좀 매출이 큰 사람들만 내고 매출이 작은 사람들은 거의 세금을 안 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다니면 세금을 좀 내죠.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세금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재용이나 정의용 같은 큰 부자들이 세금을 엄청 많이 내고 우리 봉급쟁이들은 돈을 그렇게 우리 딴에는 많지만 많은 비중은 아니에요.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금액은 제법 되겠지만. 근데 면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세금을 내야만 내 나라니까 주권을 행사하려면 세금을 내야죠. 근데 안 내는 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군대를 의무적으로 다 가죠. 국가를 지키니까 주인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공화국의 반드시 조건이에요. 세금을 내고 국가를 스스로 지켜라. 이게 시민이잖아요. 근데 이 중동 국가에 가게 되면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국민들은 거의 안 냅니다. 바로 그 석유 캐는 재벌들한테서부터 업체로부터 이란 혁명 수비대나 민병대가 직접 갖고 가서 써버리고 이런 소소한 국민들한테는 돈을 거의 안 걷어가. 대신에 이 소소한 국민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하고 민주주의 아닌 국가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쟤네들은 무력을 갖고 있으면서 세금은 안 걷지만 다 가져와서 지들이 다 해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서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발적으로 이 민병대 조직에 혁명수비대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산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거든. 그게 아무나 못 들어가.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리비아 같은 나라는 민병대가 여러 개 있고 이란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있고. 자, 근데 이란에서 정부는 껍데기라고 그랬죠. 이게 아주 심한 나라가 어디였는가 하면 지금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는 헤즈볼라라는 세력이 있는데 헤즈볼라는 정당이에요. 근데 무장 세력이야. 근데 얘네들이 이 정부에 참여를 하는데 실권은 헤즈볼라가 쥐고 있었어.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가 뭐 외국하고 협상해봐야 소용이 없어. 근데 이 나라가 어떤 사건을 겪는가 하면 2000년인가 그 레바논의 베이루트인가요? 항구에서 대단한 폭발이 일어났었죠. 거기에 장기간 보관했던 화학약품이 폭발하면서 뭐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방송 나온 걸 저도 봤는데 뭐 이스라엘이 때렸냐 어쩌냐 그랬는데 스스로 폭발한 걸로 보여요. 그래갖고 그 피해가 엄청 크니까 그거는 뭐 헤즈볼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레바논이 세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적십자를 통해서. 미국, 우리나라 도와줬을 겁니다. 돈을 주면서 야, 너희 돈 주면은 이거 헤즈볼라가 빨아먹으면 안 돼. 이거 갖고 저 이번에 피해본 사람들 도와줘야 돼 라고 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바논 정부가 그때 자 정부다운 정부를 해보는 거죠. 지금 이란처럼 이란에서도 지금 혁명수비대 하메네이가 미군한테 바로 죽임당하고 핵시설이 깨지니까 이란 정부가 협상을 해보려고 나오는 것처럼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 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헤즈볼라도 그때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금은 폭발로. 그러면서 이 헤즈볼라하고 레바논 정부가 이제 너희 이제 좀 문제 일으키면 우리 너무 우리 국민들 보살피기 힘들어.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2023년에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마스 세력을 잡는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헤즈볼라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움직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레바논 정부하고 헤즈볼라하고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도 짜증을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 전쟁 때 이번 전쟁에 또 일어났죠. 이란하고 근데 미국에서 하메네이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야, 이번에는 하지 마. 근데 이번에도 또 이스라엘로 쏴버려요. 이미 이스라엘한테 삐삐 테러를 당해서 깨졌던 헤즈볼라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란이 미국하고 당하고 이스라엘한테 당했는데 쥐들이 대신 쏴줬어.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이 때립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한 2,000명 이상이 숨졌어요. 요걸 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는데 뭐 사람 주인 것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지만 약속 깬 그 부분은 그 사람은 얘기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지금까지 자기네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원해왔느냐? 시리아하고 헤즈볼라를 지원해왔고 후티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힘을 썼고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이 힘을 썼어요. 아사드 정권이 힘을 썼는데 이 아사드 정권이 먼저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는가? 그 무너지는 계기가 이 국제 정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그 아사드 정권이 힘을 쓴 거는 러시아의 지원이 그동안 컸었고 이란이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면서 이 아사드를 지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24년부터인가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붙으면서 또 이란이 아사드를 지원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반군 세력들이 아사드 정권을 아들하고 아버지가 몇십 년 이어온 정권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는요, 뭐 친미 정권이라고 할까? 그런 비슷한 정권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지만 이란에 움직이던 그 독재 정권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깨지고 뭐 어쩌고 하면서 지금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바논은 지금 이스라엘 공격 때문에 죽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도로 4월 10일인가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이스라엘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 전에 뭐 바다 협상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의미 없는 거고, 자, 이 장시 시스파이어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가 지난번에는 약속을 안 지키고 통제해야 되는 통제를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통제해보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휴전을 한 거예요. 시스파이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정부들도 영향을 받아서 혁명수비대가 너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력이 아니야. 일개 세력이지 하면서 외무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풀겠다고 밝혔는데 바로 혁명수비대가 뒤집은 겁니다. 아직은 혁명수비대가 세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하마스란 세력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금 다 붕괴됐고, 그 다음에 레바논에 있던 헤즈볼라 세력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금 거의 붕괴됐어요. 그 삐삐 테러로 한번 왕창 죽고 또 이스라엘 공격으로 죽고, 그 다음에 이란이 지원이 끊겨서 지금 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정부가 힘을 쓰기 시작했고, 그 옆에 있는 시리아는 그 정권 자체가 상당히 친이란이고 독재였는데
그 반군 세력이 뒤집어 엎어버렸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란이 남은 거죠. 그래서 미국은 계속 이란 혁명 수비대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란 정부랑 대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이런 나라들 GCC 6개국은 왜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요, 그 6개 나라는 전부 다 군주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주가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대표예요. 근데 이 군주 세력이 군을 지배하고 있고 내부 무장인 경찰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석유 재벌이니까 그 돈으로 봉급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거의 시민은 세금을 안 걷죠. 자기 돈으로 하니까 시민들 얘기는 들을 필요 없이 독재를 하면서 군을 갖고 통제를 하니까 군이 자기한테 대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는 어쨌든 국민소득도 높고 하니까 큰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방 세계랑 연결돼서 기름 팔아먹고 살면서 공화정은 아니지만은 그럭저럭 사는 겁니다. 뭐 월드컵도 하고 카타르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엑스포도 한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란이 문제인 거지, 이란이. 그래서 이란은 자기식으로 혁명하려고 혁명 수비대를 통해서 솔레이마니가 이끄는 쿠두스군 통해서 사우디에서 혁명하려고 하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붕괴의 위기로 몰린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미국은 레바논 정부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협상해라라고 유도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는 이란 정부하고 지금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하고 앞으로 레바논 정부군하고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란에서는 혁명수비대하고 이란 정규군하고 싸우게 되는 구조가 돼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나중에 시리아처럼 이게 이기면은 독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트럼프는 아주 의지를 갖고 이걸 실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같이. 근데 이걸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북도 똑같아요. 이북도 공산당이라고 하는 게 정부하고 군을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그 정부하고 이걸 거기서 그 시민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민봉기라는 건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부하고 당하고 싸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해낼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언제 잡느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다 보니까 러시아가 시리아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했고 그 사이에 시리아에서 뒤집어졌고, 그 다음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때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 제거하면서 헤즈볼라가 대드니까 헤즈볼라 때려잡다 보니까 레바논 정부가 숨을 쉬게 됐고, 그리고 레바논하고 시리아가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거꾸로 자기네 신정체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란 정부가 숨을 쉬게 됐잖아요. 자, 뭐냐? 국제정치가 변하면 국내정치가 변한다는 거야. 즉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려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주사파 내지 운동권이 권력을 쥐고 있는 걸 끊어야 되는데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 움직입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안 움직여요.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정신이 없다 그러면 북한이 흔들립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북한하고 유착은 돼 있지만은 좀 정신이 없고,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흔들겠죠. 본격적으로. 그러면 북한도 이제 북한 군도 기업이잖아요. 그 북한 당도 기업이잖아요. 북한 군 기업 활동 많이 합니다. 그 전에 누구지? 신 무슨 대좌 그 사람도 신 누구야? 나 자주 만났던 사람인데 이북 귀순한 사람. 해외 영업 업무하다가 귀순한 사람이고, 북한 공작원들 해외 공작원들도 해외에서 무기 파는 장사하다가 우리나라 넘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도 그렇고. 그러한 자들을 만나서 돈을 준 게 누구냐? 쉽게 말하면 이화영이고, 이화영 뒤에 있는 이재명입니다. 경기도지사.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쟤네들이 돈을 저렇게 빨아들여가지고 그 돈 가지고 북한을 굳히는 건데 그 돈을 차단해야 돼. 근데 걔네들이 그 돈을 버는 무대가 어디냐? 중국이야, 주로. 동남아고. 근데 이걸 다 돈줄을 끊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국 정권이 흔들리면 이란이 흔들리니까 헤즈볼라, 시리아, 하마스 다 흔들리는 것처럼
그럴 때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단호한 결심을 해야 될 거예요. 북한 핵시설을 우리가 스스로 제거해버리는 이번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구성의 북한 농축시설 헛소리 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때리는 거지. 돈을 끊고. 북한, 러시아하고 중국이 흔들릴 때 옵니다, 반드시. 그걸 대비해야 돼요. 근데 지금 특이하게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 국방력 증강이나 이런 거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왜 하지? 뭐가 도움이 돼서 하지? 계엄 피하겠다는 건데 계엄이 그 시시한 계엄 피하려고 이렇게 많은 걸 바꿀 필요 있어? 난 의심스럽습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을 약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를 제대로 끌고 가자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국힘당도 힘도 없고 참 답답하잖아요. 근데 국제정치가 흔들어줄 때가 온다는 거야. 그게 아마 트럼프가 흔들 겁니다. 근데 트럼프를 지금 슬쩍 그다음에 네타냐후를 비난하는 게 누굽니까? 이재명 정권이죠. 북한은 벌써 그걸 알고 그런 식으로 툭툭 분위기를 유도할 거예요. 자, 이란을 트럼프가 어떻게 다루느냐? 혁명수비대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란 정부를 상대한다. 이란 정부하고 혁명수비대가 싸우게 한다. 시리아에서 그랬고 레바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하나씩 그 다음에 나중에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제대로 된 공화국이 될 수도 있겠죠. 못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공화국은 바로 90년, 91년 동유럽 공산국가에서 일어난 피플 파워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동독에서는 그 피플 파워가 나왔을 때 촛불 시위로 나왔죠.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로 동독을 이끄는 정부를 만든 다음에 우리는 이 나라를 끌 능력이 없으니 소독 연방에 들어가겠다 하면서 평화통일이 됐거든. 우리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북한을 상대하는 겁니다. 요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전쟁은 상당히 수상한 정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작금의 국제정치하고 대한민국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긴 설명인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